당자는 서주 이성군 출신인데 황초 6년 6월에 이성군의 병사 최방 등이 반란을 일으켜 태수 서지를 살해한 뒤 당자를 우두머리로 추대합니다. 당자가 반란을 직접 주도했는지 아니면 변장에 난 때의 한 수처럼 겁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우두머리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는 반란군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위나라 조정에서는 둥기교의 임보, 보병교의 단서를 파견해 청주자사와 협력하여 반란군을 토벌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삼국지 18권을 보면 서주자사였던 여건이 이성군의 반역자들을 공격해 격파하는 전공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군의 반란은 중앙군과 청주와 서주의 군대가 모두 나서야 하는 생각보다 꽤 큰 규모의 반란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결국 당자의 반란군은 위나라 군대의 총공세로 괴멸되었고 당자는 목숨만 부지한 채로 바다로 도망쳤습니다. 참고로 당시는 조비가 오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규모로 군을 일으키던 시절이었기에 아마 이에 불만을 품은 이성군의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당자는 고생 끝에 오나라에 도착했는데 이때부터 그는 송건의 휘하 장수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당자는 동사라는 도적의 우두머리가 난을 일으켰을 때 오나라의 장수로 처음 등장하는데 그는 오창과 함께 3천여 명의 병사로 이들을 공격했으나 아쉽게도 승리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가화 4년 여릉군을 중심으로 이완, 나려 등의 도적들이 난을 일으켰기에 당자는 여대의 휘하에 속하여 토벌에 나섰고 가화 5년에 오창과 함께 이완, 나려 등을 격파하는 공적을 세웁니다. 저고 2년 장군 장비가 남쪽의 이적을 토벌하러 나섰는데 장비 휘하에 있던 요식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켜 예마태수, 엄강 등을 살해하고 동생인 요장과 함께 영릉군과 계양군을 공격하는 사태가 터집니다. 당자는 이때도 여대 휘하에 속하여 반란군 토벌에 나섰는데 1년 만에 요식과 그의 잔당들을 모두 격파했습니다. 건흥 원년에 제갈탄, 호준 등의 위나라 장수들이 7만여 명의 군대로 동흥을 공격해왔기에 제갈각은 여러 장수들을 파견해 반격에 나섰는데 이때 당자는 정봉, 여거 등과 함께 선봉 부대가 되어 위나라 군대를 괴멸시키는 전공을 세웁니다. 제갈각을 죽이고 권력을 쥔 손준이 북벌을 준비하다가 눈을 감았는데 그의 자리를 두고 손준의 사촌 동생인 손친과 표기 장군 여고가 다투게 됩니다. 당시 당자를 포함한 여러 장수들은 오랫동안 전장에서 함께했던 여고의 편을 들었으나 황제를 끼고 있던 손침이 황제를 이용해 직서를 내려 여고를 공격하게 했기에 황명을 어길 수 없었던 당자 등은 어쩔 수 없이 손침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여고가 죽으면서 손침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태평 2년 제갈탄이 반란을 일으킨 뒤 오나라에 투항해 왔기에 당자는 문흥, 전단 등과 함께 3만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수춘성에 있는 제갈탄을 지원하러 나섭니다. 그리고 당자 등이 도착했을 때 이미 위나라의 장수왕기가 이끄는 군대가 수춘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아직 포위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당자 등은 지형을 이용해 성 안으로 돌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사마소의 본군이 도착하여 수춘성 전체를 둘러싸는 포위망을 완성시켰고 여러 계책을 쓰며 이간질을 했기에 오나라 장수 일부가 항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주의가 이끄는 오나라의 지원군이 위나라 군대에게 패하며 지리멸렬했기에 영안 5년 당자는 제갈탄, 문음 등과 함께 대규모의 홍성병기를 갖춘 뒤 5에서 6일 동안 밤낮으로 남쪽의 포위망을 공격해 포위를 뚫고 나가려 했으나 위나라 군대의 우주방어에 막힙니다. 이처럼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자 수춘성 내부에선 분열과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제갈탄이 문음을 죽여버렸기에 문음의 아들인 문왕과 문호가 위나라에 항복해버립니다. 게다가 제갈탄도 휘하 병사들을 거느리고 포위를 뚫고 나가려다가 전사했기에 당자는 할 수 없이 남아있던 오나라 장수들과 함께 사마소에게 항복을 합니다. 사실 당자는 위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뒤 도망쳤고 적대 국가인 오나라에서 활약했기에 다시 항복을 했다고는 하나 처벌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사마소는 천하에 자신의 관대함을 보이려 했고 항복한 오나라 장병들을 이용해 오나라를 공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당자를 죽이지 않고 살려줬으며 오히려 관직까지 내립니다.
게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당자에게 바다에 뜰 수 있는 큰 배를 만드는 임무까지 주었으니 당자는 삼국지의 진정한 럭키 가이였던 것입니다. 종에는 총나라를 침공한 뒤 끝까지 저항하려는 총나라의 장병들과 백성들에게 경문을 돌리며 투항하라는 권유를 했는데 이때 당자를 언급했습니다. 종회는 경문에서 문음과 당자는 나라에 큰 해를 끼치고 임금을 배반하여 구족이 되었으며 돌아가 전쟁을 일으킨 주동자가 되었다. 당자는 공공하고 급박해져 사로잡혔고 문음의 두 아들은 돌아와 항복했으나 모두 장군이 되고 제후에 봉해졌는데 당자는 국가의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여 내부 사정도 알게 되었다. 라고 했는데 그는 당자의 사례를 말하며 항복한 총나라 사람들도 위나라에서 중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맹달은 총나라를 배신하고 위나라로 투항한 뒤 다시 총나라로 돌아오려다 패망했는데 당자는 위나라를 배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성공한 것은 물론 오히려 중용받으며 승승장구했으니 역시 인생사 운칠기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당자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